팔 움직이는 것도 불편할 정도면 쉬시는 게 맞죠. 일단은 쉬어야 됩니다. 뭐 병원 가도 사실 염증이 생겼다 뭐 그 정도의 어떤 이야기밖에 못 들을 거고, 그러면 약 먹고 쉬거나 물리치료 받으라는 말밖에 안 할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면 주사 맞자 이런 얘기밖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풀업안 하면 괜찮잖아요. 뭐 크게 아프진 않잖아요.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병원을 가서 소염제든 진통제든 근육이완제든 뭐 약 같은 걸 받아와서 먹는 건 좋은데, 병원 가도 딱히 해줄 게 없습니다. 사실 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라운드 숄더랑 익상은 같이 생기죠. 그러니까요. 염증이 있다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아도 몸의 움직임이 개선이 안 되면 통증은 계속 재발할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바꿔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게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구독자님들 보면 그 자기들이 막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4주 6주 만에 체형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길 거예요. 엄청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밤에는 그 청취자 구독자님들이 좀 많네요. 깜짝 방문으로 찾아보고 싶다고요? 저를요? 동생이랑 누나가 확연히 심하고 저는 심한 편은 아닌데 어제 오버헤드 슈러그를 알려줬다. 오버헤드 슈러그 한 상태로 팔만 내렸는데 어깨가 넓어지고 어깨가 살더라. 한 달 뒤에 결과를 보고한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낮에 월 슬라이드를 짬짬이 3개에서 5개씩 한 세트로 한두 세트를 여러 번 했더니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근육통이겠죠? 근육통은 좋은 겁니다. 운동했는데 근육통이 와야죠. 근데 그게 근육통이 아니라 다른 통증이면 조금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수직 저항이면 가슴 가운데로 발을 내리는 게 사실은 맞죠. 사실은 맞는데 이 벤치프레스 할 때 숄더 패킹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팔이 수직으로 그냥 가슴 쪽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명치 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느냐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벤치프레스를 하면 팔을 90도로 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들고 있는 상태면 견갑골이 약간은 상방회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숄더 패킹을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그게 하방회전이 돼요. 하방회전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수평으로 내리면 견갑골은 하방회전되어 있는데 팔은 그대로 내려오면 어깨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팔을 조금 명치 쪽으로 내리면서 팔을 이 아래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각선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견갑골에 숄더 패킹을 너무 강하게 한 사람들은 명치 쪽으로 살짝 내려오는 게 어깨 충돌을 덜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월 슬라이드 그거 있잖아요.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얼마 전에 제 환자 중에 헬스 3년 한 환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환자가 저한테 욕할 뻔했어요. 벤치 월 슬라이드 하다가 나는 되는데 본인은 안 되니까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막 속으로 여기 목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화를 내시더라고. 월 슬라이드가 힘든 사람들은 고무밴드를 이 팔꿈치 쪽으로 더 가깝게 넣어야 돼요. 가깝게. 그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회전근개가 되게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전근개 때문에 힘들 거고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팔꿈치가 벌어지거나 손이 모이면서 어깨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좋아져요.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옆으로.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면 그건 상완골이 내회전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회전. 팔을 들어 올리는 동안 상완골이 내회전이 딱 생기는 순간 어깨가 충돌이 생겨요. 뚜둑 뭐 이런 느낌으로. 운동할 때 관절에서 딱딱 소리 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증상입니다. 좋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소리가 안 나도록 하셔야 돼요. 손목을 균형을 맞추려는데 오른쪽 손목만 꺾여 있다. 어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어깨에 문제가. 어깨가 한쪽이 더 내회전됐다든지 한쪽이 더 외회전됐다든지 아니면 한쪽 어깨가 더 말려 있다든지 그러면 이 어깨가 손은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 있으면 뭐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회전이 돼서 이 손의 어떤 느낌이 다를 수 있죠. AK님 같은 경우에 벤치 프레스 한다고 숄더 패킹을 잡든지 어떤 자세를 딱 취하면 한쪽 어깨가 더 나가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팔을 딱 잡았을 때 한쪽은 떠 있고 한쪽은 내려가 있고 뭐 이러니까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손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죠. 손을 정확하게 맞추면 그건 어깨가 더 이상해져요. 만약에 오른쪽이 손목이 이상하다 그러면 오른쪽 손목을 맞추려 그러면 양쪽 날개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 막 벤치 프레스 할 때 처음에 자세 잡으려고 막 뭐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가 하잖아요. 몸의 밸런스 자체가 달라져 있으니까 양쪽을 똑같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오른쪽 견갑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 같다. 꽤 뒤쪽이 불편한 것 같은데 전거근 운동을 해야 되나?
바깥으로 빠져 있는 쪽보다 왼쪽이 더 모여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둘 다 문제가 생겨요. 더 모여 있는 쪽은 능형근이 과하게 긴장해서 그렇고, 덜 모여 있는 쪽은 라운드가 돼서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강현하님 같은 경우에 오른쪽 견갑이 조금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것 같고 어깨 뒤축이 불편한 것 같다. 그래서 전거근 운동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강현하님은 아마도 사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무직에. 그래서 그 양쪽 다 원래는 뒤쪽에 능형근들을 긴장하고 딱 이렇게 똑바로 있는데, 오른손은 마우스를 사용해야 되니까 자꾸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왼쪽은 뒤로 빼서 딱 척추를 바로 세우려고 힘을 주고 있는데, 오른손은 마우스 쓰기 위해서는 뒤로 당기고는 못 쓰니까 앞으로 놓고 쓰는 거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강현아님 맞습니까? 아니면 뭐 운전을 많이 해도 그렇고, 어쨌든 그 오른팔을 앞으로 살짝 내밀고 평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돼요. 그죠? 보통은 그래요. 오른손잡이들이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쓰고 오른손으로 글을 쓰고 뭐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라운드 숄더, 거북목, 흉추 후만을 가지고 있어요. 헬스를 하는 사람들은 등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부 흉추가 일자가 돼버리는 거죠. 능형근, 그 견갑골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너무 많이 쓰면서 척추가 꼿꼿하게 서버려요. 그러면서 견갑골 안쪽 등 쪽이 맨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양쪽을 우리는 헬스를 하니까 다 당겨서 쓰는데,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우스질을 오른쪽으로 하니까 오른팔은 조금 뒤로 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을 앞으로 내놓고 하는, 뭐 오른쪽은 라운드 숄더가 많고 왼쪽은 뒤쪽으로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아주 많습니다. 삼각근 원심성 수축은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조금 풀어드렸어요. 광배근 하부 쪽에 자극을 더 가지고 가라면요, 광배근 운동할 때는 내회전을 걸면 다칩니다. 내회전 신전이 아니라 최소한 중립을 유지하고 신전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바깥쪽으로 돌린다는 느낌으로 신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있죠. 광배근 하부를 정확하게 먹이려면 견갑골을 밑으로 디프레션 시키는 거, 견갑골을 밑으로 눌러야 돼요. 하강. 근데 이 후인 하강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 소흉근이 짧다 그랬잖아요. 소흉근이 늘어나야 결국 후인 하강이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흉근이 다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흉근 스트레칭과 이완을 충분히 해주고 그 뒤에 광배근 운동을 하면 후인 하강까지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때 광배근 하부까지 제대로 먹혀요. 제가 올려놨던 체형 분석하는 영상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몸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케어해드렸던 분들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 8가지, 9가지 운동이 있으면 그걸 다 하라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운동은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를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으면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1번에서 4번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압축을 해줘요. 해야 될 운동과 안 해야 될 운동을, 지금 해야 될 운동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운동이 있고, 그래서 뭐 지금 해야 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좀 뒤에 뭐 2주, 3주 뒤에는 그 앞에 했던 운동은 이제 덜 하시고 다른 운동으로 바꾸고, 이런 식의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운동 한 가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되냐? 이건 어렵죠, 사실. 광배 하부에 저는 그래서 바벨로우를 해도 모스트 그립을 걸고 합니다. 환자나 헬스하는 사람들이나 분석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사람 몸 움직이는 게 뭐 틀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만 움직이면 정확하게 근육이 자극이 되고 더 좋아질 텐데,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를 아는 사람도 잘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트레이너들 있죠. 트레이너들, 사람 몸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죠. 왜냐면 제가 다 겪어보고 제 경험들을 비춰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회원들한테는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근육의 모양은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 근육은 한 자세로 오래 늘리고 있으면 근육이 늘어나기도 하고, 혹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근육이 짧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근육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변화를 줄 수가 있죠. 라운드 숄더로 병원을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라운드 숄더는 사는데 크게 지장을 안 주거든요, 환자들한테는. 대신에 라운드 숄더가 있고 혹은 흉추 후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는 결국 목입니다. 목 아니면 허리. 목 아니면 허리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뭐
엘보우 문제도 조금 있고 무릎 문제도 조금 있는데, 무릎 아픈 사람들은 안 걸으면 괜찮거든요. 무릎 아픈 사람도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대부분 여성들이 무릎에 통증이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걷는 걸 싫어하지. 그래서 좀 운동 좋아하는 여자분들에게 무릎 통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릎 통증이. 근데 그걸 견디면서 하죠. 여자들이 무릎 아픈 이유는 다 있죠.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무릎이 아프다고 보면 될걸요. 아마 류연님도 그쵸, 무릎 안쪽이 아프죠. 분명히 아플 겁니다. 그 왜 아픈지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이 여성분도 나면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거든요. 이분이 왜 아픈지를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영상을 만들면서 런지나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왜 아픈지, 특히나 여자분들한테 왜 아픈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들이 병원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사 맞기 싫으니까.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참죠. 뭐 9시부터 7시까지 병원 근무 시간인데, 젊은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병원을 올 수가 없어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직장에 눈치 보이거든. 그래서 계속 뭐 업무 시간에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직장 인사고과에도 별로 좋지 않을 거고, 그래서 아픈 걸 참거나 아니면 퇴근 후에 병원을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뭐 6시에 퇴근해가지고 병원 오면 6시 반, 7시인데 물리치료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남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몸이 자꾸 실실 아파오는 것 같으니까 병원 말고 헬스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헬린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유튜브를 찾아보고 한단 말이에요. PT는 비싸니까. 유튜브 보고 이제 운동 몇 가지 따라 했다가 몸 박살나면 이제 운동을 아예 접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을 한번 망가져버리면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허리 같은데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운동을 알려주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전부 엉망진창으로 운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운동 잘못해서 병원 오는 사람들 천지예요.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다. 운동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영상을 지금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이 13명밖에 없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순간 근육, 그 다음에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어깨 라브룸, 한글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관절 와순이라고 하나? 관절 와순? 하여튼 그거 박살나고 극상근의 힘줄, 그런 것들이 한번 박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계속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운동을 엄청 잘해야 돼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없죠. 운동할 때 턱 당기고 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뭐 어떤 영상 보니까 턱을 막 목을 뒤로 쭉 집어넣는데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목 박살나요. 아까 오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목이 진짜 작살나요. 유튜버들 중에 넥패킹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그 사람 솔직히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거를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사람 조지는 영상들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는 척을 너무 한단 말이에요.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는 하는 게 좋은데 정말 아는 거 없는 사람이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여러 부상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넥패킹이잖아요. 왼쪽은 거북목 상태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라운드 숄더 흉추 후만 거북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넥패킹을 한다고 오른쪽처럼 당기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데 그 유창한 말 속에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괜히 현혹이 된다는 말이죠. 그걸 조심하시라는 소리예요. 뭐 보고 안 보고는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운동을 진짜 좋아하시고 조금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근육이 조금 다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쉬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면 다시 올라오고. 근데 관절은 망가지면 정말 회복이 안 돼요. 그냥 그때부터는 퇴행 속도가 배 20배 이렇게 막 팍팍팍팍 빨라져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면 카테 엘님이 싸우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막 엮여가지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몸싸움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많은 어떤 정보들과 좋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채널이 싸움판이 되는 건 싫은 거예요. 저는 기침을 크게 하면 소흉근 쪽이랑 능형근 인근에 통증이 온다. 기침하면 견갑골이 전인되는데
전인되면서 소흉근에 힘이 들어가고 능형근이 팍 늘어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헬스 하시는 분들은 그 승모근, 능형근, 광배근으로 이 척추 중립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척추 기립근들은 점점 더 자기 일을 못해요. 그렇겠죠? 근데 자, 우리 헬스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의자에 조금만 오래 앉아서 일하면 허리가 막 구부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척추 기립근이 힘을 못 써서 그래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척추 기립근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